안녕하세요. 다혜보살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부부의 전생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부인께서 궁금하다고 여긴 남편과의 전생은 이러합니다. 이곳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입니다. 젊은 여성이 한 남자를 만나서 부부 인연을 맺고 그로부터 1년 후쯤 아기를 출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때부터였습니다. 지금까지 그토록 자상하던 남편이 아들 하나를 출산한 후로 태도가 확 바뀌고 부인에게 눈총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180도 바뀌어버린 남편은 갓난아기인 아들을 빼앗고 급기야 이 부인을 집에서 내쫓아버리게 되는데요. 영문도 모르는 채 쫓겨나게 된 부인은 서글프기가 짝이 없었지만 하소연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과 부부 인연을 맺었다고는 하나 오직 남편의 마음만 믿고 맺은 부부 인연이었을 뿐 정식 혼인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부부처럼 살면서 아기를 출산했고 출산 후에는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으니 결국 이 부인은 부인이 아닌 대리모와 비슷한 상황이 되고 만 것입니다. 남편은 본래 아내와 자식이 있는 사람이었고 워낙에 자식 욕심이 많았던 남자는 젊은 여성과 진짜로 뜨겁게 사랑을 하여 잉태한 아들 하나를 더 낳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오직 자식을 얻기까지의 애정관계를 맺었다가 그 목적을 다하고 나니 아기만 빼앗고 본처와 아이들에게로 돌아가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남편과 아기와 함께 행복한 삶을 꿈꾸다가 하루아침에 날벼락을 맞은 젊은 부인은 아기에게 제대로 젖도 물려보지 못하고 쫓겨나는 이 상황이 정말 가슴이 찢어지듯 아팠습니다. 그때의 엄마가 이번 생의 부인이며 그때의 갓난아기가 이번 생의 남편으로 다시 만나졌네요. 전생에서 아기의 엄마는 슬펐습니다. 하루아침에 어이없이 헤어지게 된 아들이 잘 자라고 있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정말 너무 그리웠었습니다. 그렇게 출산하자마자 돌변한 남자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으로 여인은 괴롭고 힘든 세월을 살았었습니다. 이제 또 다른 전생 속 두 분의 인연이 보입니다. 이곳은 조선시대 양반가이며 대감과 정실 부인으로 보이는 두 사람이 보입니다. 대감은 책 읽기를 좋아하고 조용한 성품이었기 때문에 말수가 상당히 적었던 사람입니다. 그 생에서 부인은 대감이 학문에만 열중할 수 있도록 내조를 충실히 해주었던 마음씨가 고운 부인이었네요. 워낙 말수가 적었던 대감은 그런 부인에게 늘 고마움을 느끼면서도 말로는 표현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씨 고운 부인의 내조로 마음 편히 학문에만 열중할 수 있었던 대감이었는데 그런 부인에게 병마가 찾아오게 되고 부인은 끝내 병마를 이겨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가게 됩니다. 대감은 그 생에서 노후를 함께하지 못하고 병으로 먼저 떠나간 부인에게 고마움과 소중함을 한 번도 표현하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되고 미안했었습니다. 그리고 몇 번의 환생 속에서 여러 번을 좋은 인연으로 다시 만나졌지만 그럴 때마다 짧은 인연으로 스쳐 지날 수밖에 없었던 두 사람이었네요. 이번 생은 몇 생을 그렇게 아쉽게 헤어졌던 두 분이 못다한 인연에 대한 아쉬움을 풀어내기 위해서 다시 만나진 생입니다. 전생의 대감은 현생의 부인으로 환생하였고 전생의 현모양처는 현생의 남편으로 환생하여 다시 부부 인연을 맺었습니다. 이번 생은 갓난아기를 늘 그리워하던 엄마의 한으로 그리고 부인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웠던 감정들을 풀기 위해 만나진 생이라고 전해드렸더니 부인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선생님, 제가 5살짜리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아들한테는 지금까지 한 번도 아기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요. 그냥 이름만으로 불러주고 있는데 저보다 몇 살 연상인 남편한테는 제가 항상 아기야, 아기야라고 부르고 있는데 전생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인께 아기야라고 부를 때 남편분은 뭐라고 대답을 하나요? 했더니 그러면서 매번 아기야 하면 왜 아니면 이라고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처음 연애 시작할 때부터 남편이 운동화를 사달라고 하는데
응, 사줄게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사주셨다고 합니다. 연인이 되던 초기부터 남자 쪽에서 뭔가를 사달라고 하면 여자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텐데요. 이상하게 부인께서는 남편과 연애를 하던 초기 때부터 그런 것들이 기분 나쁘거나 부담스럽지 않게 흔쾌히 사주게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부인께 지금 보여지는 지적 이미지와는 상관없이 제가 보았던 전생 속에서는 미혼모, 대리모와 비슷한 상황으로 아기를 낳고 쫓겨난 게 보여서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분이 나쁘진 않으셨나요? 하고 물었더니 부인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선생님,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이번 생에서도 미혼모와 가정 폭력으로 인한 피해자분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어요. 아마 제 전생이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남편과 연애 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남편이 아기처럼 느껴지고 있어서 항상 아기야, 아기야 하면서 챙겨왔거든요. 저와 제 남편의 전생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번 생에도 조용한 성격이고 책 읽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하시면서 전생 상담에 매우 흡족해 하셨습니다. 우리는 가끔씩 이해하기 힘든 인간관계나 상황들을 보기도 하는데요. 그것은 이번 생을 기준으로 한 잣대로만 보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제가 사례 영상을 올릴 때에는 상담 중에 아무리 재미있고 신기한 이야기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사례자분들의 특별한 개인사는 영상을 시청하시는 그분들의 지인이나 가족분들이 알아차릴 수 있기 때문에 생략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부부의 전생 상담 사례를 전해드렸습니다. 다이브살이었습니다.